F6 국제결혼 비자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K비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6년 들어서 다시 한번 F6 국제결혼 비자를 준비하시는 예비 국제 커플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6 국제결혼 비자는 무엇인지, 외국인 배우자분이 F6 비자를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F6 국제결혼 비자는 과연 어디서 신청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 어떤 요건들이 기본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불허가 됐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혼자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비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확한 명칭은 결혼 이민 비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비자 중에 하나가 F6 국제결혼 비자입니다. 물론 외국인 분들 중에서 한국 입국 비자가 필요하신 일본 커플 분들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분이 사실 F6 비자가 없이도 자유롭게 왕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F6 국제결혼 비자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셔야 되고 한국에서의 별도의 취업 활동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즉 안정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분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자가 바로 F6 국제결혼 비자입니다.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비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분이 F6 국제결혼 비자를 받으면 무기한으로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다른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취업 활동이 끝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제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F6 국제결혼 비자는 두 분이 혼인 관계만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신다면 외국인 배우자분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단점인데요. 외국인 배우자분이 취업 활동, 사업 활동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한국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F6 국제결혼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인 배우자와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거나 동업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분이 추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외국인 본국의 가족이 필요할 때는 외국인 본국 가족들을 한국으로 또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2년 이후에 한국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받을 수 있어서 결혼 이민 비자를 떠나서 한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6 국제결혼 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 아니면 외국인 배우자분이 계신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일본인 배우자분은 한국에 사실은 무비자로 들어오실 수 있지만 한국에서 비자를 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분이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서 F6 국제결혼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고 다만 외국인 배우자분이 이미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두 분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이미 20차인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분이 지금 단기 비자로 그냥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거주 중인 곳에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F6 국제결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먼저 이건 요건이라기보다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 혼인 신고를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는 한국에서 만약에 외국인 배우자분이 F6 국제결혼비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한국 혼인신고만 되어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신청하실 때는 정확한 접수처마다 다르지만 한국 그리고 해외에 있는 양국 혼인신고가 모두 되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끝났다면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 함께 같이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주 요건도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 중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요건에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도 꼭 정확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대화 목록 사진 같은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두 분 사이의 혼인의 진정성의 요건들도 반드시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 비자가 만약에 불허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안타까운 경우가 직접 준비하시다가 불허 처분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F6 국제결혼 비자는 한번 불허를 받으면 6개월 이후에나 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 잘못 준비하거나 요건을 잘못 판단하셨을 경우에는 비자 신청을 무려 6개월 동안 두 분이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자라는 게 꼭 거기서 안내된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꼭 비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 측면에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제출하셔도 접수처에서는 여러 가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비자를 불허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6 국제결혼 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불허됐을 때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6개월 있다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는 비자입니다.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결혼 이민 비자 혼자서 준비해서 제출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시고 한국 비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면 저희도 혼자 하시는 것도 주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 결혼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한국에서 생업도 준비하셔야 되고 비자란 업무를 처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해진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20개 이상의 정해진 서류도 제출하셔야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 소득, 그다음에 교제하게 된 배경 등 여러 가지 입증에 대한 서류도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처마다도 내 서류, 접수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혼자 하시기에 굉장히 또 어렵다고도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F6 국제이름 배우자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저희 같은 전문 대행사가 또 필요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같은 대행을 무조건 맡기라고 강요드릴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외국인 비자분을 안정적으로 한국에 초청하고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같은 부분에서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K비자 같은 경우는 태국,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 대행도 가능하고 일본인, 베트남 직원도 상주하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세워드리고 가장 빠르게 외국인 배우자분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